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30일 용칼입니다. 네. 자, 오늘 용칼, 1월에 이제 마지막 날이 내일이고요. 자, 오늘이 이제 1월의 마지막 날로부터 하루가 더 남은 날이라 하겠습니다. 1월 30일과 1월 31일 이후에 용칼은 라이브를 없애려고 그랬는데 라이브를 계속 하기로 어제 김용민 TV 제작사와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리고 용칼은 저녁 시간대로 옮겨가지고 저녁 8시에 한 차례 생방송하고 9시부터는 순서가 있잖아요. 월요일 관훈 라이트클럽, 화요일 피아지 방법은, 수요일 히히히스토리, 목요일 정치 부심, 이렇게 꾸밉니다. 금요일은 8시부터 해서 박시영의 눈 공개방송으로 이어지고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저녁 8시부터 저희 용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근데 혼자 하진 않고요. 혼자 너무 힘들어서 더블 MC를 한번 모시려고 합니다. 그분이 누군지는 이제 월요일에 뵐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녁 8시에 용칼 라이브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길게 안 해요.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할까 하는데요. 더블 MC가 이제 선정이 돼서 그날 하루 동안의 정치 사회 이슈에 대해 2박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하면은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녁으로 다 그냥 몰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더블 MC로 레드에어님이 하고 싶다고 지망하셨는데 이거 어떡하죠? 딴 분한테 섭외가 갔을 겁니다. 레드에어님 모시면 참 좋죠. 맛있는 것도 해오시고. 레드에어님, 이 공천을 받으시려면 이제 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적격 판정을 받으신 후에 지망해 주시면 어떨까. 그래요. 용칼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경심 교수에 대한 사모펀드 재판 아주 골 때리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검찰의 굴욕이 연발되고 있는데 뭐 표창장 위조 건도 그렇고요. 사모펀드 건도 그렇고요. 조국 장관을 코너로 몰아서 쓰레기로 만들려고 했던 검찰의 계획은 뜻대로 잘 풀리지 않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럼 광고 먼저 만나시고 오늘 관련한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역시 농산물은 충청남도 농산물입니다. 충청남도 농산물이에요. 네. 충청남도의 우수한 햇곡식 햇과일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알밤 공주알밤, 아삭하고 달콤한 예산 황토사과,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배인 천안 신고배, 태안의 해풍을 맞고 자란 달콤한 꿀고구마, 뜸부기가 살 수 있는 깨끗한 논에서 수확한 뜸부기쌀, 햅쌀로 만든 부여의 영양 가득 연잎밥까지 다양한 농산물들이 김용민닷컴에 입점했습니다. 김용민닷컴에 입점한 충청남도 햇과일, 햇곡식은 중간에 다른 유통구조가 없는 직거래 구조입니다. 그래서 고생하신 농부님들께 보다 정직한 수익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김용민닷컴에서 충청남도의 햇 특산물들을 저렴한 가격에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 바라겠습니다. 김용민닷컴의 충남 특산물입니다. 네, 배 사려 한다, 쌀 사려 한다, 고구마 사려 한다, 사과 사려 한다, 밤 사려 한다. 이게 뭐 고민하지 마시고 김용민닷컴의 충남 특산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최고의 상품입니다. 네. 자, 아주경제 보도로 보겠습니다. 정경심 교수 재판 관련해서는 전 아주경제 기사만 봅니다. 장용진 사회부장이 있어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여기서 가장 핵심을 제대로 보도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 어떻게 하면 검찰에게 유리할까? 어떻게 하면은
조국 등 현 정부 인사들에게 불리할까 눈에 불을 켜고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거든요. 안 그런 신문이 없습니다. 안 그런 신문이 없어요. 자, 아주경제 기사 보겠습니다. 조범동이 코링크 피의 실소유자가 된 것은 2008년 12월 익성이 빠져나간 이후입니다. 여러분 코링크 피의 실소유주가 익성이란 거 뭐 다 알고 계시죠? 익성 배우가 누군지 그거는 뭐 분명치가 않습니다. MB 쪽 인사들하고 연관돼 있는 거 아니냐? 여러 이제 구구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근데 2008년 12월 이때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범동 씨 아시죠? 조국의 오촌 조카.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조국 부부를 뒤통수를 친 걸로 판단이 됩니다만, 하여간 뒤통수 쳤다고 느끼기 이전 단계, 즉 사기당할 단계 때는 그렇다면은 조국과 조범동 둘 사이에 뭐 범죄 모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뭐 사기였다면은 뭐건 범죄 혐의가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겠습니다만은, 자 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에 대한 재판에서 새로운 증언이 나왔어요. 조범동 씨가 코링크의 실소유자가 맞지만 2008년 12월 이후부터고 그 전에는 변변한 의견 하나 내놓지 못하는 처지였다.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정경심 교수는 그로부터 거의 2년 전인 2017년 2월에 코링크에 투자했어요. 그리고 또 그해 12월 WFM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조범동이 실소유주가 된 시점이 2008년 12월이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에 투자한 시점, WFM 주식을 사들인 것. 이게 다 조범동이 코링크 PE의 실소유주가 되기 거의 1년 전 일입니다. 1년 전 일이에요. 또는 2년 전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범동이 코링크를 실소유했고 정경심은 공범이다. 이런 검찰 논리에 큰 허점이 생기게 됐다는 겁니다.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사모펀드 갖고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 뭐 심지어 뭐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 이런 식의 논리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단순 투자자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죠. 지금 정경심이 단순 투자자라는 정황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조범동이 실소유주고 정경심과 짝짝꿍했다면은 사실은 조범동이 코링크의 실소유주일 때는 굉장히 고약하게 되는데, 정경심은 조범동이 아무런 경영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던 때 그때 주식을 사들였단 말이에요. 권유를 받고 살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그게 무슨 주가 조작에 공범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자, 검찰 논리에 큰 구멍이 생겼습니다. 이미 뭐 저기 표창장 건도요 큰 구멍이 생겨가지고 공소 유지조차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무죄는 뭐 2단계에서도 벌써 짐작이 되는 부분인데, 역시 그 코링크 피의 건과 관련한 사모펀드 의혹 또 그리고 표창장 의혹 모두 검찰의 기소에 큰 구멍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난리를 피우더니 검찰적 증인들 말이 다 틀리네요. 근데 검찰 가서 조사받은 거하고 법정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달라요. 이거 뭐겠습니까? 검찰 엿먹이려고 핵심적인 피의자들, 참고인들이 검찰 가서 거짓말했다는 겁니까? 그보다는 거기 가서 얘기를 했는데 뭐 이런저런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물론 이제 자기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진술서에 사인을 하긴 합니다만은 검찰 유도한 대로 그렇게 결국에는 진술서에 상당한 어떤 그런 트릭을 썼을 가능성,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인을 받았을 가능성, 이걸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요. 재판 보도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송인권 판사가 담당하고 있는 재판인데요. 아주 골 때리게 됐습니다.
자, 뭐 재판 결과를 한번 보죠. 그래서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표창장도 요 사모펀드 건도 다 무죄로 나온다면은 검찰 대가리 박아야죠. 지금 무리하게 13명 또 기소했단 말이에요. 조국 전 장관도 기소하고 최강욱 비서관도 기소하고 그거 다 무죄로 나오면은 또 역시 검찰 대가리 박아야 합니다. 정말 대가리 박아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저는 아주경제 보도만 봅니다. 아주경제가 장용진 부장 때문에 반검찰이다 이렇게 뭐 보는 사람도 있고 더러는 친정권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나 이 재판에 다 들어가서 면밀히 그 재판 내용을 파악하고 보도하는 성실한 언론은 아주경제밖에 없어요. 네, 그래요. 자, 일단 뭐 상황이 지금 검찰한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예. 대가리를 박아야 합니다. 예, 그래요.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저희가 생각한 대로, 짐작한 대로 법원이 판결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여간 잘못했다면 대가리 박아야죠. 예. CBS 노컷 뉴스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뭐 지금까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 패싱하고 법무부에다가 제가 기소 허락하지 않았는데 지들 멋대로 기소했어요. 이렇게 보고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을 패싱했다. 지검장이 총장을 패싱했다. 그래서 이성윤이가 나쁜 짓을 했다라는 식으로 지금 언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CBS의 구용회 기자가 이에 대해서 사실상 일침을 놓는 반박하는 그런 내용의 보도를 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하라는 윤석열 총장의 지시를 거부했다는 사실만 알려져 있는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총장에게 이의제기서를 공식적으로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의제기서는 검찰청법에 나와 있는 그런 권리인데요. 네, 이의제기권이 있는 건데, 근데 뭐 이의제기권만 있을 뿐이에요. 검찰총장이 무시하면 뭐 그걸로 끝입니다. 실제로 윤석열 총장은 이 이의제기서를 무시하고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패싱하고 바로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하도록 서울중앙지검 3차장에게 직접 지시를 했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패싱하고 그리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직접 수사 지휘를 했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물론 이건 법으로 명백하게 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아닌 그런 뭐 검사장이라 하더라도 그들에게 그 수사 지휘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예. 법으로 철저히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지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일선 검사나 검사장이 상급자에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의 제기서를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러나 상급자는 이를 무시할 수 있는 또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성윤 지검장은 나는 이거 기소 못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더니 윤석열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한테 직접 지시를 내립니다. 아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권을 행사했을 때 총장하고 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장에게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추미애 장관이 의견 내라고 했는데 의견을 안 냈어요. 그래서 그냥 추미애 장관이 검사장급 인사를 했죠. 그랬더니 윤석열을 지지하는 언론이 길길이 날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의견권을 의견 제시권을 묵살했다고. 웃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언론은 막 받아 실어줬습니다. 아니 어떻게 윤석열의 의견 제시를 무시하느냐? 아니 기회를 줬는데 무시했대요.
그러나 무시해도 뭐 별 문제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의제 기서를 냈는데 이를 무시하고 지멋대로 그냥 기소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언론도 윤석열 뭐야 이게? 당신 그 의견 안 받아줬다고 그렇게 길길이 날뛰더니 당신이야말로 이의제기를 이런 식으로 묵살하나? 라고 비판해야 이게 공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사의견권을 묵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들이 막 비난을 했죠, 추미애 장관한테.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이의제기서를 묵살했어요. 무시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윤석열, 당신 이의제기에 대해서 왜 그런 식으로 패싱하냐고, 무시하냐고 이렇게 비판해야 공정한 거 아닙니까, 언론이? 뭐야? 윤석열의 의견권은 중요하고 이성윤의 이의제기권은 개묵살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까? 이러니 언론이 공정하지 않다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용회 기자 빼고, CBS의 구용회 기자 빼고. 응?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 언론들이 말이죠. 뭐 저기 비단 윤희곤이만이 아니에요. 지금 완전히 친검찰로 돌아서 가지고 완전히 검찰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데 사실 분명히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 진정한 부당한 불이한 권력을 휘두르는 자가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초법적 권력을 행사한 적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검찰은 초법적 권력을 쓰고 있지 않나요? 피의사실 공표도 그냥 마구잡이로 하고 언론 플레이하고 그리고 터무니없는 기소를 하고 누가 무리하게 무도하게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진정 견제받아야 하고 비판받아야 할 권력이 뭐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강욱 비서관의 경우 소환 요청을 했는데 안 갔다는 얘기가 있다. 김현정 앵커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최강욱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검찰의 소환 요청이란 말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죠. 출석 요구를 응하지 않았다. 그런데 참고에는요, 출석 요구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요. 가서 뭐 그냥 협조를 안 해줘도 돼요. 협조인데. 그런데 피의자, 범죄자로 의심되는 사람은 나가서 조사받아야지. 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부당하다. 그러니 나 조사 안 받겠다. 잡아가. 체포해서 잡아가. 이러는 경우는 있어요. 이것도 일종의 국민의 저항권이죠. 뭐 잡아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강욱의 소환 요청 거부. 이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고인이면은 검찰 수사 협조 안 하겠다. 건 자기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피혐의자인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면 잡아갈 수가 있는 거죠. 공직자는 또 법을 다루는 공직자는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나 최강욱 비서관은 혐의자로서 출석 요구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검찰은 피의자인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라면서 최강욱이 이거 진짜 아주 건방지게 노네. 이런 식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어요. 구용회 기자가 팩트 체크를 해줬습니다. 피의자로 바뀐 다음에는 소환 통보가 없었다는 겁니다. 피의자로 어느 순간 전환이 됐는데 그 이후로 출석 요구를 한 적이 없어요. 참고인일 때 여러 번 출석 요구를 했는데 이 최강욱 비서관이 응하지 않을 줄 알았지. 뭐 의무에 없는 일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고 최강욱이가 말이야 검찰이 불렀는데 나오지도 않았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최강욱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걸로. 참 이런 얍삽하기 이를 데가 없는 검찰입니다. 늘 이런 식이었어요.
하나 참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정말 이런 검찰은 정말 철저한 문민 통제의 대상이 돼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의 인사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그렇잖아. 이런 세부적인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검찰이 했던 몹쓸 짓들을 다 우리가 하나하나 세심히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보도하지 않잖아요. 윤희곤이 소속돼 있는 경향신문을 비롯해서 검찰만 무조건 옳대. 우리 사회에 법을 어겨도 되고 금도와 양식을 그냥 이탈해서 지멋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 어느 권력입니까? 검찰밖에 없어요. 이런 검찰을 바로 잡겠다는 건데 그걸 가지고 뭐 비리를 감추려고 한다. 뭘 감춰? 감추기는 그냥 마타도어일 뿐이죠. 한겨레 김종구 편집인의 기소 논쟁과 검찰의 공멸 중에 제가 마음에 드는 부분만 추려봤습니다. 제가 마음에 드는 부분만 추려봤어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간에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을 법원으로 가져가면 과연 제대로 유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을까? 윤석열 총장은 전적으로 정의롭고 옳으며 이성윤 지검장은 청와대 방탄벽이 되기 위해 검사로서의 양심과 소신을 모두 내팽개친 인물일까? 아니면 수사검사들이 수사 결과가 미흡한데도 오기를 부려서 기소를 강행하려는 것일까? 의문은 끝없이 이어진다. 김종구 편집인께서는 이제 자기 이름 걸고 할 수 없는 얘기인데 여러분, 김용민이가 뭐 사람을 잘못 본다 이런 마타도어를 이동영이 정말 이동영 근본은 있지만 싸가지가 없는 이 이동영이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김용민이가 큰 맥락을 놓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거시적 장기적 전망이 대부분 맞았습니다. 여러분 2011년에 김용민이가 낸 책 보면은 2012년에 진보가 집권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동영이가 그때 무슨 뭐 존재감이라도 있었어요? 그때 아마 코를 흘렸을 거라고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동영이가 뭘 한다고? 하여간 제가 여러분 지금 이거 예측하는데요. 김용민이가 가끔은 좀 이제 예측을 빙자해서 팩트를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크게 관심 갖지는 마세요. 네.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 이건 관심 갖지 마세요. 제 뇌피셜일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수사검사들이 이번에 딴 팀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소설을 써봅니다.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뭐 정경심이니 조국이니 최강욱이니 그리고 13명 하명 수사건이니 뭐 유재수 건이니 이 사건 수사했던 검사들이 딴 팀으로 가고 싶어 했을 겁니다. 제가 추측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뭐 부장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이들의 요청을 거부하고 야 거기 눌러 앉아 있어. 그리고 그 수사와 관련해서 책임져야지. 안 그래? 책임져야지. 책임져 끝까지. 야 이렇게 해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 천만의 말씀 안 되지. 야 니들이 수사한 건데 니들이 뒷감당 다 해야지.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이번에 수사팀 그대로 남겨놓고 부장도 남겨놓고 그랬다는 제 뇌피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여러분 이런 예측은 이동영이는 못합니다. 네, 이동영이 못해요. 네.
이동영이는 아주 근본은 있습니다. 지난번 근본 없다고 얘기했다 한 번 이제 평화나무 후원회원 끊으셨는데 그 순간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근본이 있었구나. 비로소 제가 깨달았습니다. 근본은 있으나 싸가지가 없는 이동영이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예측. 다시 한번 추미애 장관이 이번 그 말도 안 되는 수사에 대해서 정말 수사검사들이 너무 하기 싫은 거야. 바로 딴 팀으로 가고 싶어. 지금 재판 흐름을 보면은 이거 진짜 개망신은 시간 문제야. 딴 팀으로 가고 싶어.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야 거기 있어. 어딜 가니 너희들? 응? 그렇습니다. 이번 인사에 이게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래요. 아마 제 이야기가 그럴듯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그래요. 이동영 TV 요즘 재미나요. 스트레스 완전 풀림. 저널리즘 M.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시는 분도 가끔 저희 김용민 TV 들어오십니다. 저희 그 전반적인 청취자 수준을 크게 떨어뜨리는 그런 글을 올리신 거예요. 후회하시고 반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검사들이 수사 결과가 미흡한데도 오기를 부려서 기소를 강행하려는 것일까?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정확한 수사 내용을 알 수 없으니 판단할 길은 없다. 예, 제가 판단해 드릴게요. 그거 아닙니다. 수사검사들 지금 딴 팀 가고 싶어서 아주 그냥 몸이 달아올랐어요. 예. 법정 가서 개망신 당할 거 생각하면은 정말 이들이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동안의 검찰 수사 흐름을 보면 기소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 숱하다. 김정국 편집위님 정말 이 부분에서 또 그 역시 실력을 드러내시는군요. 그래요, 여러분. 지금 유희곤 등 경향신문을 비롯한 이런 친검찰 언론들이 열심히 검찰을 두둔하느라 국민 여러분들은 실상을 잘 모르시겠지만은 지금 그 법률가들이 다 비웃습니다. 검찰 저러다 망한다. 지금 다들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예. 이동영 어제 동접 15,000. 여러분 신의식의 신의 한 수도 한 그 정도 나옵니다. 네. 뭐 신의 한 수도 뭐 그 정도 나오는데 15,000. 15,000 뭐 그거면은 뭐 제가 갑자기 열폭을 한다든지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 좀 수준을 많이 올려야겠어요. 예. 신의 한 수도 15,000은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요. 예. 자, 여러분 아시죠? 또 오해하실까봐 그런데 이동영이하고 제가 뭐 서로 좀 씹고 뜯고 무는 그런 사이입니다. 제가 사실 이동영 따위한테 그렇게 같이 이제 어울리는 게 좀 격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은 조금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동영이하고 김용민이가 뭐 이렇게 사이가 나쁘다든지 뭐 그러진 않아요. 예. 다만 이제 수준 차를 느낄 뿐이죠. 그래요. 이동영을 왜 까는 거죠? 이동영이가 날 까니까 나도 까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서로 까면서 키우는 것입니다. 네. 자, 이동영과 놀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래요. 그런 걸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예. 자, 그래요. 이동영 얘기는 좀 반은 농담, 반이 아니라 대부분 농담이에요. 이동영 정말 제가 좋아합니다. 그런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 시베리아 들판에 버려진 들깨 캐릭터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나 김성태는 별로고, 네. 아니 들깨가 무슨 자기 딸 특혜 입사를 시킵니까? 이건 아니지. 계속 가겠습니다. 그동안의 검찰 수사 흐름을 보면은 기소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 숱하다. 황운하 전 울산 경찰청장만 해도 10개월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 번도 직접 대면 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를 하는 게 정상적인지 의문이다. 한 가지 확실히 해둘 것이 있다. 기소파 검사들은 결과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추미애 장관의 뜻이기도 합니다. 무리한 기소를 해놓고는 나중에 나 몰라라 해서는 곤란하다. 더욱이 사안 자체가 국가의 근본을 뒤흔들 정도로 위중한 사안이다. 앞으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지고 무리한 기소라는 결론이 나오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 수사검사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실명으로 말이다. 그래서 조국 사건 백서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저 검사들 이름 사진과 함께 칼라로 실어야 됩니다. 에? 그래서 이 자들이 나중에 또 무슨 뭐 검사장급 인사 명단에 올랐을 때 이 인간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윤석열이 시켜서 터무니없는 기소를 했다. 그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라우라님, 몸도 크고 마음도 넓은 김용민 씨가 이동영이를 품어주세요. 그렇군요. 네,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네. 그 이름을 만들어서 말이죠. 동상도 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흉상도 세워가지고 어떤 인간이 이번에 조국 수사를 했는지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검찰이 정치에 직접 뛰어들었을 때 어떤 비극적 결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통렬한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조국 백서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근데 그 뭐 하지 말라고 하대요. 뭐 돈 받고 하냐고. 아니 씨발 그러면 맨입에 하냐? 그러면 다 열정페이 하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아니 비용이 들지 인쇄비만 해도. 참 뭐 답답한 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인간들은 말이죠. 조국 백서 그 돈 받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인간들 보면은 정신머리가 없거나 혹은 그 돈이 아쉬운 거야. 그 돈을 이제 자기가 먹고 싶은 거야. 분명합니다. 예. 고소 비용도 포함된 거라고 합니까? 아이고 3억 갖고 어떻게 그래? 네, 제가 뭐 여담인데요, 여러분. 제가 국민 TV 때도 경험했는데, 와 돈이 억 단위로 모이면요, 사람들이 눈깔이 뒤집힙니다. 진보에서 돈을 모은다는 거는 굉장히 큰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에? 그렇기 때문에 진보에서 누군가가 돈을 모으겠다. 그럴 때는 정말 철저하게 공익적 관점으로 모아야 돼요. 그 돈 가지고 내가 한번 써보겠다. 사적으로 좀 월급 급여는 드려야지. 급여 외에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욕심을 갖는다든지 불투명하게 운영한다. 이거는 그러면 얄짤없는 거예요. 예. 자, 지난해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수사에 착수했을 때 이 칼럼에서 작두 위에 올라탄 검찰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런데 검찰은 작두에 발을 베이는 정도가 아니라 온몸에 피멍이 들고 뼛속까지 그 후유증이 남게 됐다. 너무나 씁쓸한 현실이며 국가적 불행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국민TV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대한방송을 만들자고 깃발을 들었는데, 저는 아시겠습니다만 임원도 아니었고요. 심지어 대의원도 아닙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노동자로서 기여하려는 의도였어요. 그렇게 해서 함께 뜻 모아서 해봅시다. 내가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백의종군하는 마음으로 내 온몸을 던져서 해보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예. 결과는 참 너무 안타깝고 그에 대한 무한 책임은 제가 져야 하겠지만은, 그 뒤로 제가 마음 먹은 게 있어요. 이거는 뭐 내가 나는 권력을 지향하지 않는다. 이거는 굉장히 무책임하구나. 진보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평화나무를 시작하면서는, 제가 이사장이고요. 물론 제가 이 평화나무에서 일하면서
급여를 한 푼 받는 거 없습니다. 무슨 판공비니 뭐 이런저런 명목으로 어떠한 명목으로도 평화나무로부터 받는 돈은 없어요. 그러나 저희 경영이나 모든 평화나무가 하는 공적 업무에 책임은 제가 다집니다. 예. 그래서 굳은 일도 하고요. 또 박수받지 못할 일도 해나가면서 이 진보 이런 공동체, 특히 돈이 모이는 진보 공동체에 있어서는 무책임성은 확실하게 불식시키자, 일소하자 이런 마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예, 라우라님 죄송합니다. 김용민 보고 투자금 냈다고 그랬는데 그 투자금이 저하고는 무관하게 됐어요. 예. 진보에서 돈이 모인다는 건 참 뭐랄까요, 엄청난 위험 부담을 갖는 일입니다. 그 돈이 모이면 좋은 거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정말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맡겨주신 분들의 그런 뜻을 어떻게 소중하게 수렴할 것인가, 이에 대한 전략과 또 혹은 방해하는 세력, 또 내부로부터 딴 생각 먹는 세력으로부터 어떻게 이 조직과 공동체와 설립 취지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고 어떻게든 잘해보자, 잘 되면 그 다음에 생각하자 이랬다가 굉장히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게 국민TV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화나무는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 해서 정말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 11시에 평화나무 유튜브를 통해서는 빤스 전광훈에 대한 추가 고발 생중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첫 번째 섹션 여기까지입니다.